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산따라TV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We the People Convention이라고 하는 단체의 웹사이트입니다. We the People Conventio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도 자료를 12월 1일에 냈고요. 이 보도 자료 내용이 워싱턴 타임즈의 전면 광고로 실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한된 계엄령을 선포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린우드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죠. 활발하게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트윗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린우드 변호사의 트윗입니다. 바로 We the People Convention에서 실은 전면 광고 또는 보도자료 내용을 이렇게 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한다고 마이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린우드 변호사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예. 이분 역시 바로 We the People Convention 홈페이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토마스 맥키넌이 은퇴한 삼성 공군 장교인데요. 이분이 별 2개 때니까 젊을 때입니다. 이분도 역시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We the People Convention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상세하게 We the People Convention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We the People Convention하고 We the People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We the People이라는 것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책에 대한 탄원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트럼프 시절에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e the People, 이 We the People은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We the People과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We the People Convention은 미국 보수 시민단체입니다. 오하이오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에크론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지도로 보겠습니다. 예, 오하이오주는 미국 5대호 밑에 있는 주죠. 이 오하이오주에서 이 에크론, 바로 여기가 에크론입니다. 이 지역에, 이곳에 본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형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인데 세금은 낸다는 것이죠. We the People Convention에 대한 기부는 세금 공개 대상이 아니며, 여기에 기부한다고 해서 세금을 공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We the People Convention은 면세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회사들처럼 세금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치행동위원회 PAC도 아니며 우리의 정치 활동은 기업의 자유 발언권을 보호하는 미국 대법원 시민연합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특정 공직 후보자 지원 등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할 때 우리 조직은 그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선거법을 따르거나 기업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주 및 또는 연방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WTPC의 임무는 무엇인가? 오하이오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컨벤션의 목적은 기회, 지식 및 제한된 헌법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오하이오 시민을 풀뿌리 수준에서 모집, 교육, 동기부여하여 오하이오 시민들에게 그들의 마을, 자치단체,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와 국가의 통치에서 그들의 헌법적으로 정의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We the People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WTPC가 제한된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는 전면 광고를 싣게 된 이유, 보도 자료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면 광고를 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TPC는 입법자, 법원, 의회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새 선거와 우리의 투표 보호를 위해 제한된 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워싱턴 타임즈 전문에 게재했다. 아크론 오하이오주 오늘 We the People 컨벤션 소속의 포티스 카운티 티 파티, 여기서 파티라고 한다고 해서 당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We the People 컨벤션이라고 하는 법인체에 소속된 또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의 톰 자위스토퍼스키 회장과 포티스 카운티 티파티 집행부장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 2020년 12월 2일자에 국회의원, 법원, 의회가 헌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군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유롭고 공정한 연방선거를 할 수 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계엄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톰 자위스토퍼스키는 우리는 국민이 판사, 변호사, 법원, 주지사, 국무장관, 의회, 부패한 선거관리들과 지역 정치인들, 부패한 미디어, 폭력으로 협박하는 좌익들에게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할 우리의 독점적 헌법적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 국회의원, 법원, 의회에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의 배타적 권리고 그 신성한 권리는 우리의 표를 훔치기 위해 우리나라 전역에 부패한 민주당, 사회주의 정당 공작원들이 행한 거대하고 계획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사기에 의해 침해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광고는 남북전쟁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연방을 분리 독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행한 비상한 행정부와 오늘날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내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우리 법원이나 의회가 정말로 헌법 수정헌법 제12조를 따르고 우리의 선거 절차를 수호할 것이라는 완전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헌법과 민간인 통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군부가 국민의 참뜻을 반영한 국민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링컨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집무실 특수권을 행사하여 제한된 계엄령을 선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합니다. 단지 연방 후보자만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종이 투표를 해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당이 모든 투표를 지켜보는 가운데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 등록 유권자만 투표해야 한다. 거주지를 증명할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오하이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약 1.8m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 46분 정도 되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에도 보니까 표를 던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격성, 신분, 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시스템이 없는 선거는 절대로 다시는 치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싱턴 타임스에 난 그 전면 광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표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계엄령이 내전보다 낫기 때문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된 후 몇 달 동안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많은 사람들은 링컨이 대통령 권한을 비상하게 사용하는 것, 특히 인신보호권, 여기서 인신보호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정부 권력이 시민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이 인신보호권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거죠. 링컨은 1863년에 그때 나이가 54세인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해에 노예 해방선언도 했고 같은 해에 게티츠버그 연설도 했었는데 당시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계엄령 선포를 함으로써 유사시 인신보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신보호권을 정지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1863년 6월 12일 링컨은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편지에서 거의 극단적인 조치를 옹호했다. 그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반란의 경우다. 그 당시를 이제 반란 상태라고 본 것이죠. 사실상 명백하고 기만적이며 거대한 반란의 경우, 그리고 반란, 침략, 공공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 한 인신보호권 정지를 위한 영장특권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이 바로 그 조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보호권 정지가 필요한 그 계엄령 선포는 정말 위기 상황일 때, 침략이 있다든지 그리고 반란이 있다든지 이런 공공의 안전이 극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우리의 현재 사례에 적용된다. 링컨은 1년의 비상한 대통령 명령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같은 추론을 사용했다.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수백 개의 북방신문들을 폐쇄하고 신문사 사주들과 편집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한 죄로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클레멘트 발랑디금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로저 타인이 미국 대법원장은 링컨이 인신보호권을 불법으로 정지시켰을 때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미국 대법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영장에 서명했다. 링컨은 메릴랜드 출신 헨리 메이 미국 하원 의원을 체포를 명령하는 등 남부에 대한 동정심의 죄로 수천 명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이 사람들은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자들도 있다. 몇몇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링컨과 그의 대통령 권력 사용이
공화국을 구하는 데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역사학계나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도 링컨을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지만 링컨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당시 동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지금처럼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해졌다. 오늘날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에 의한 미국에 대한 현재적 위협은 링컨이나 우리나라가 내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직면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에는 엔티파 및 BLM이라는 자금이 풍부하고 무장하며 훈련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반미 의제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주요 도시에서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았다. 연방 건물과 경찰을 공격하고 비겁하게 무고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식당에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소수자 소유의 사업체를 불태우는 행위,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민간인과 기업에 대한 계획적인 폭력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대의 명분을 정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은 경찰 지원금을 없애기를 위해 행동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디펀드 더 폴리시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데모를 할 때 사용하고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찰에게 가는 지원금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경찰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경찰 지원금을 없애기 위해 행동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평균적으로 특히 소수인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치주의를 중단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 도시의 강력범죄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많은 국내외 공산주의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정치인과 좌파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소기업들의 파괴였다. 우리는 말 그대로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100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 헌법의 4장을 파쇄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민주당 사회주의 연방 공무원들이 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 2조와 같은 중요한 개인의 권리를 빼앗고 선거인단 등을 없애서 주의 권리를 파괴하고 대법원을 벤치에서 법을 만들 반헌법주의 운동권 판사로 가득 채우며 수천만 명의 비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게 하는 불법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것을 약속한다. 부패한 언론에 의해 대다수의 미국인들로부터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에 투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링컨의 시대처럼 부패한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검열하고 좌파 선전을 조장하여 우리의 시민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와 그들의 행동의 진정한 결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미국의 종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빅테크라는 새롭고 더 불길한 형태의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좌파들은 오바마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국을 변혁하겠다고 약속하고 노력한 이후 공공연히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국 국민의 뜻에 의해 저지된 그들은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4년 동안 공공연히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것은 부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신성한 명예와 권리와 특권, 즉 미국민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불법적이고 비헌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부정선거가 계획되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의제도의 공화국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선거 도둑질을 다시 시도한 것이 우리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 비상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사실, 명백하고 끼문란하고 거대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 그리고 우리 지방과 주 연방정부의 모든 관계자, 그리고 법집행부와 우리 군부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과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했다. 그 맹세를 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행동할 때가 되었다. 적들은 우리의 관문 안에 있고 우리의 헌법과 국가는 당신이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는 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침략에 실각할 위험에 처해 있다. 목격자의 증언과 압도적 부정행위의 물질적, 통계적, 수학적 증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인의 절반은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법원이 사기의 증거를 보고 선거를 정당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부정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좌파는 말 그대로 수개월 동안 폭동을 계획해왔다. 우리 국민은 판사, 변호사, 법원, 주지사, 국무장관, 의회, 부패한 선거 관리와 지역 정치인들, 부패한 언론, 좌파적 폭력 위협에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할 우리의 독점적인 헌법적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표자를 그들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배타적 권리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반드시 새롭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모든 미국인이 성자와 상관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투표, 공정한 투표가 없다면 우리는 정당한 이유와 함께 총격을 가하는 내전의 위협이 임박한 것을 두려워한다. 총기 판매는 사상 최고 수준이며 총기 소유자의 40%는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당시께서는 우리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 비평화적이 되기 전에 지금 행동하십시오. 입법자, 법원 및 또는 의회가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군부가 국가 재투표를 감독하도록 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이 즉시 제한된 형태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러한 연방선거에 대한 헌법과 민간인 통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지 연방 후보자만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고 종이투표로 실시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양당이 모든 투표를 지켜보는 가운데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한다. 등록 유권자만 투표해야 한다. 거주지를 증명할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오하이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약 1.8m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게 다스리는데 동의해야 하는 진정한 다수인 우리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후보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정치 계급과 법원이 공정하고 법 안에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되고 입증된 파괴적인 언론의 일방적 선전을 침묵시키고 빅테크에 대한 불법 검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선거 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가로서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북전쟁 이후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 폭력과 파괴가 초래될 수 있다. 제한적인 계엄령은 분명히 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행동에 반대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떤 조치도 우리의 헌법상의 투표권 상실을 막고 공화국을 보존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단언한다. 대통령님, 당신의 맹세를 명예롭게 할 때입니다. 그것은 링컨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용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국적인 재투표를 지지할 것이다. 우리 또한 당신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당신의 권한 내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We the People Convention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낸 보도자료 전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누산따라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